그 시기 북위의 사신도 고구려로 건너가 왕에게 말하였다. 우리 북위는 북연을 대대적으로 공격하여 멸망시킬 것입니다. 고구려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 다만 모른 척만 해주십시오. 장수왕은 고민이 되었다. 나라의 힘이 다해가는 북연을 도와주어 살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중국의 강자 북위와 친하게 지낼 것인가. 어찌하면 좋을 것인지 고민이로구나. 장수왕은 즉답을 피하였다. 이렇게 장수왕이 두 나라 간의 사이에서 관망하고 있는 사이 435년이 되자 북위의 우세가 확연해졌다. 북연왕 풍홍은 사자를 보내 도와줄 것을 청하였다. 북연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사옵니다. 고구려 왕께서는 속히 군사를 내시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장수왕은 깊이 고민하다 그간의 의리를 생각해 결국 북연을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장수 갈로와 맹광은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신속히 북영왕 풍홍을 구하도록 하라. 소장 그 신명을 받들겠나이다. 잠깐 기다려라. 장수왕이 가까이가 은밀하게 하명하였다. 그대들은 북연을 도와주되 절대 북위를 공격해서는 안된다. 군사들은 해진 옷을 주워 입고 궁핍하게 위장하고 가거라. 그리고 화령성에 도착하거든 연나라의 성을 약탈하도록 하라. 장수 갈로와 맹광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북연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와주러 갔는데 어찌 성을 약탈하라 하십니까? 아무래도 중원의 강대국인 북위와 사이가 틀어져서 좋을 게 없어서 그렇다. 우리 고구려 병사들도 북연을 공격하고 약탈했다는 의미를 보여준다면 훗날 북위도 우리에게 뭐라 하진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구려군은 북위를 공격해 북연을 구하기보다는 북연의 백성과 왕이 안전하게 고구려 땅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였다. 풍홍은 도성인 화룡성을 불태우고 남아있던 백성들을 고구려 땅으로 이주시켰으며 그 자신과 부인들 또한 고구려로 망명하였다. 북위왕이 이 소식을 듣고 상기상시 봉발을 고구려에 보내 말했다. 우리 위나라는 고구려와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평화롭게 지내고자 합니다. 단지 우리가 북연을 공격할 때 모른 척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을 도우시는 것은 우리 위나라와 적대하겠다는 뜻입니까? 장수왕이 사신을 달래며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구려는 북위, 북연할 것 없이 모두 이웃처럼 형제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군사들도 북연성을 공격하고 약탈했습니다. 결코 북연을 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북위에는 따로 사신을 보내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니 사신은 물러나 우리 이런 마음을 잘 좀 전해주도록 하세요. 북위 사신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다면 풍홍을 데려가야겠습니다. 그리하면 황제께서도 고구려의 뜻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이 의지하고자 하는데 어찌 매몰차게 쫓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 된다면 우리 대고구려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 것이며 역사는 강대국 고구려와 북위의 옹졸함을 비웃을 것입니다. 북위 사신 봉발은 더 이상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그대로 물러났다. 봉발은 즉시 돌아가 이 사실을 알리자 북위 황제가 격노하며 명하였다. 이것들이 누굴 바보로 하나 내 고구려 놈들을 당장에 공격하여 모두 엎드려 빌게 할 것이다. 이때 유결과 나평왕 비등이 나서서 간하였다. 지금 우리는 위로는 유연히 아래로는 송나라가 있어 호시탐탐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지금 고구려를 공격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 뒤를 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송과 고구려가 힘을 합치어 양동에서 공격한다면 그땐 또 어찌하겠습니까? 황제께서는 잠시 분노를 참으십시오. 황제가 들어보니 그 말이 지극히 이치에 맞아 쓴 입맛을 다시며 명을 거두었다. 그렇지. 우리 밑에는 송나라가 있으니 함부로 움직여선 안 될 것이다. 고구려를 치는 일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지켜본 후에 다시 의논하도록 하자. 438년 북영왕 풍홍은 국제 간의 치열한 이해관계 속에서 결국 고구려의 요동으로 왔다. 장수왕은 사신을 보내 그를 위로하였다. 용성왕 풍군이 벌판으로 행차하느라고 군사와 말이 피곤하겠습니다. 풍홍이 격노하며 말했다. 뭐라 풍군? 천하를 호령하는 연나라 천자에게 감히 풍군이라니. 내 잠시 처지가 어려워 의지하고 있거늘 장수왕이 감히 이렇게 나를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고구려에 들어온 풍홍과 장수왕은 이렇게 첫날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는데 그 갈등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풍홍은 고구려 사람을 함부로 하대하고 업신여기더니 정형과 상벌을 마치 자신의 나라에서 하듯 하였다. 장수왕은 이에 분노하여 그의 시자를 빼앗아버리고 풍홍의 태자 왕위를 잡아와 인질로 삼았다. 풍홍이 한탄하며 말했다. 내 더러워서 더는 고구려 못 살겠다. 송나라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풍홍은 송나라에 사신을 보내고 표를 올려 맞이해줄 것을 구하였고, 송태조는 왕백구 등을 보내 풍홍을 맞이하고 노자를 마련해 주어서 보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장수왕은 격노하였다. 이것들이 기껏 도와주고 살게 해주었더니 송나라와 뒷거래를 해. 풍홍이 이대로 송나라에 간다면 그는 반드시 송태조를 꼬드겨 우리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다. 풍홍을 죽여 없애버리만 못할 것이다. 이에 장수왕은 장수 손수와 고구 등을 보내 풍홍을 죽여버렸다. 이때 송사신으로 온 왕백구는 풍홍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풍홍의 군사 7천여 명을 이끌고 손수와 고구를 습격하여 고구를 죽이고 손수를 사로잡았다. 이 소식을 들은 장수왕은 군사를 일으켜 왕백구를 사로잡았다. 장수왕이 격노하며 말했다. 감히 남의 나라에 온 사신이 우리 장수의 목을 베. 당장 끌어다 저놈의 목을 베어라. 이때 신하들이 나서서 왕을 말렸다. 송은 강성한 부기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반드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나라이옵니다. 사신의 목을 벤다면 두 나라는 원수지간이 될 것이니 누가에서 부기를 견제할 것입니까? 듣고 보니 옳은 말이라 장수왕은 잠시 분노를 누그러뜨렸다. 그렇다고 감히 우리 장수를 죽인 저놈을 살려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는데 그대로 행하신다면 우리의 위신을 깎지 않고 송나라와의 관계도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서 말해보세요. 그 계책이 무엇입니까? 사신을 살려서 송태조에 보내 그의 죄상을 밝히고 처분을 맡긴다고 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송나라에서도 우리를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이에 장수왕은 왕백구를 송나라에 보내고 처분에 대한 판단을 맡겼다. 장수왕은 서찰로 사정을 밝혔다. 물은 남의 나라 사신은 몸가짐을 삼가하여 조심해야 하거늘 왕백구는 오해하고 감히 상황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우리 고구려 장수의 목을 빼니 그 죄가 죽어 마땅하나 이를 송태조께 판단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왕백구를 살려서 보내니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양국 간에 위태로움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송태조 또한 고구려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북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를 적으로 두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에 송태조는 고구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왕백구를 옥에 가두었다. 고구려는 이렇게 중국의 여러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백제 공격을 준비하였다. 한편 한반도 남쪽에서도 크고 작은 일이 있었다. 440년 왜가 두 차례에 걸쳐 신라를 침입, 백성들을 납치했다. 444년에는 대규모로 쳐들어와 금성을 열흘간 애워싸 신라군들이 크게 어지러워졌다. 이때 신라왕 눌지마립가는 말을 버리고 산 위에 올라 피했는데 안개가 짙게 끼어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다. 450년 음력 7월에는 고구려의 한 장수가 실직에 들에서 사냥을 하는데 하슬라 성주 삼직이 그를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 장수왕이 크게 노하며 말했다. 내가 대왕과 더불어 우호 관계를 맺어 매우 기뻤는데 이제 군사를 보내 우리 변경의 장수를 죽이니 이 무슨 도리인가. 이에 고구려는 군을 일으켜 보복하기에 이르니 신라왕이 급히 사죄하였다. 존경하는 장수왕님께 고합니다. 우리 신라는 끊임없는 외의 약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슬라 성주 삼직이 평소 성격이 급하여 고구려 사람을 외인으로 오해하여 벌인 실수이니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왕은 신라왕의 사죄에 노기를 가라앉히고 군을 물렸지만 이때부터 고구려와 신라와의 사이는 눈에 띄게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고구려는 454년 다시 신라를 침공했으며 455년 백제를 침공하였다. 백제가 급히 신라의 구원을 요청했다. 신라왕은 낮의 동맹에 따라 연합전선으로 백제를 도왔다. 458년이 되자 눌지왕이 생을 마감하였다. 그는 시제라는 저수지를 만들고 소를 이용하는 우차 사용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어진 임금이었다. 또한 왕권을 강화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부자 상속제를 실시하였다. 신라 백성들은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무거운 물건들을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어 교통의 혁신적 편리함을 누릴 수 있었다. 눌지왕에 이어서 맏아들 자비왕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나라의 방비를 튼튼히 하고자 3년에 걸려 쌓은 3년산성을 쌓았다. 475년이 되자 장수왕은 드디어 본격적인 백제 정부를 명하였다. 이제 중국과의 관계도 안정화되었고 오로지 남진 정책에 신경을 쏟을 수 있습니다. 백제와는 그동안의 소규모 전투에서 자신감을 얻었으니 나는 이번에 군을 대대적으로 일으켜 아버지 광개토 대왕처럼 군을 직접 선봉에서 지휘하여 백제를 완전히 정벌하겠습니다.